두 명의 청부살인업자, 삼류복서, 깽단 두목의 아내, 그리고 강도질을 계획하는 커플까지 얼핏 보기에 전혀 다른 삶이 얽히고 설키며 총성과 마약, 그리고 피피살인까지 사방에 난무하는 이 영화. 1994년 펄프픽션이라는 이름으로 대중 앞에 처음 선을 보인 이 영화는 그해 열린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합니다. Pulp Fiction. 매스컴은 이 파격적인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경쟁작이었던 세가지생 레드나 여왕 마고처럼 고도의 예술성과 구조적 완성도가 돋보인 작품이 아니라 다소 두서가 없어 보이는 갱스터들의 무법천지 활극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 선택을 두고 영화계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칸이 펄프픽션을 선택한 건 앞으로 영화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말이죠. 대체 어떤 매력이 이 영화를 그의 최고의 영화로 손꼽히게 만든 걸까요? 펄프픽션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단연 비선형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시간을 넘나드는 서사 때문에 관객은 누가 주인공인지, 도대체 어디가 결말인지, 왜 죽은 인물이 다음 시퀀스에서 다시 등장하는지 유추하기 어렵죠. 물론 이 영화 이전에도 시민 케인이나 라쇼몽처럼 비선형 서사를 택한 영화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영화들은 순서만 바꿀 뿐 이걸 재배열했을 때 퍼즐처럼 맞물리는 연결성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펄프픽션의 비선형 서사에선 각기 다른 서사가 제대로 맞물린다는 느낌을 받긴 어렵습니다. 마치 독립적인 이야기가 각자의 순간에서 강력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느낌에 가깝죠. 그런 면에서 감독인 쿠엔틴 타란티노는 영화 속 사건의 인과관계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인물들이 생동하는 순간 하나하나를 포착해 거시적인 사건보단 개인의 미시적인 삶을 조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인지 펄프픽션에선 인물 간의 갈등이나 사건보다도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더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영화 초반부에 몰아치는 햄버거 이야기나 발 마사지 이야기처럼 시시콜콜한 대화에서 티격태격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남는 편이죠. You know what they call a quarter pounder with cheese in Paris? They don't call it a quarter pounder with cheese? Oh man, they got the metric system. They wouldn't know what the fuck a quarter pounder is. And what do they call it? They call it Royale with cheese. Royale with cheese. That's right. What do they call a Big Mac? Big Mac's a Big Mac, but they call it Le Big Mac. Le Big Mac. What do they call a Whopper? I don't know. I didn't go on a Burger King. But still, I have to say, you play with matches, you get burned. What do you mean? You don't be giving Marcellus Wallace's new bride a foot massage. You don't think he overreacted? Well, yeah, that's why I probably didn't expect Marcellus to react the way he did, but he had to expect a reaction. It was a foot massage. A foot massage is nothing. I give my mother a foot massage. It's laying your hands in a familiar way on Marcellus's new wife. 이 평범한 서사가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린 영화 속에서 총을 쏴대며 사람을 죽이는 주인공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잠깐이나마 망각하게 됩니다. 이는 펄프픽션이 어떻게 언어의 예술을 멋지게 구현해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위트 있는 말 한마디로 주인공의 매력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짧고 묵직한 말 한마디로 총보다도 더 위협적인 긴장감을 불어넣기도 하죠. 더불어 러닝타임 내내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욕설은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돋보이는 인간 본연의 날것의 매력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제목 그 자체에 있습니다. 펄프픽션은 말 그대로 대중을 겨냥한 싸구려 소설을 의미합니다. 깊은 함이나 고급스러운 은유 대신 모든 감정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내지르는 직선적인 묘사가 특징인 장르이죠. 타란티노는 이런 특징을 타이틀에 함축해 내걸었지만 사실 영화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테크닉을 선보입니다. 정교하면서도 독창적인 카메라 무빙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해내고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음악을 배경에 깔아 누구나 극의 정서를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죠. 여기에다 각 장면을 따로 떼어놓고 봐도 한편의 단편 영화처럼 기승전결이 분명한 서사 구조는 이 영화가 사실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됐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B급인 척하는 A급 영화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펄프픽션은 대중성이란 보편의 탈을 써도 얼마든지 한 수 위의 예술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칸 영화제가 이 영화에 높은 점수를 준 이유도 바로 이런 혁신적인 시도 때문이었죠. 이 영화가 등장한 1994년이란 시기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졌던 미국과 소련의 오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와 시대를 대표하는 이념이나 영웅서사, 그리고 강력한 윤리관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유로워졌고 거대한 관념보단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 덕분에 대중문화 역시 대중의 변화된 수요에 맞춰 좀 더 자극적이고 과장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펄프픽션은 이처럼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 초의 정서를 날 것 그대로 구현해냅니다. 창작자의 고유한 관념이나 해석을 배제하고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듯이 시대를 관통하는 언어와 문화적 리듬을 고유하게 담아냈죠. 주제 측면에서 봐도 펄프픽션은 굉장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작품입니다. 폭력과 살인이 일상인 줄스와 빈센트는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각기 다른 갈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줄스는 평범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반면 Look, you want to play blind man? Go walk with the shepherd. But me, my eyes are wide fucking open. What the fuck does that mean? I mean, that's it for me. From here on in, you can consider my ass retired. Jesus Christ. Don't blaspheme. God damn I it, said don't do that. 빈센트는 여태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대체 뭐가 잘못됐냐고 되받아치죠. So you decided to be a bum. I'll just be Jules, Vincent. No more, no less. No, Jules, you decided to be a bum. Just like all those pieces of shit out there who beg for change, who sleep in garbage bins, eat what I throw away. They got a name for that, Jules. It's called a bum. 여기서 영화는 줄스의 변화가 옳다고 말하지도 빈센트의 고집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을 곁들인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일에서 느낀 소외를 털털하게 풀어내는 모습을 조명할 뿐이죠. 그러면서도 삶에서 마주하는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삶에서 찾아오는 구원의 순간은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선택의 결과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두 사람의 대화는 영화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장점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펄프픽션의 과격한 외피와 섬세한 내피의 이질적인 조화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쉽게 가늠하기 힘듭니다. 어쩌면 32년 전 칸이 이 영화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그간 가볍게 여겨졌던 대중영화도 예술영화 못지않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기존 영화계가 구축해놓은 우열의 질서가 깨져야 더 자유롭고 혁신적인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펄프픽션의 전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